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슴에 한편의 시나리오 뭉치를 안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사나이는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경기를 보고 감명을 받아 단 3일 만에 각본을 완성해버렸죠. 이 남자는 시나리오를 아무에게나 팔 수 없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감독과 주연은 자신이 맡아야만 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이 남자의 이름은 실베스타 스탈론. 당시 무명이던 그가 품에 안고 있던 시나리오는 바로 로키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치를 알아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는 실베스타 스탈론에게 엄청난 금액을 책정합니다. 대신 배우는 당시 유명했던 대배우를 쓰겠다는 계획이었죠. 스탈론이 거부하자 결국 각본 가격을 줄이고 주연을 실베스타 스탈론으로 하는 대신 감독은 존 길버트 아빌드센으로 하기로 하고 100만 달러의 저렴한 제작비로 만들기로 합니다. 네, 영화 로키의 드라마틱한 시작이죠. 영화 로키 시리즈는 참으로 대단한 시리즈입니다. 단지 로키 발보아라는 캐릭터가 권투 경기를 치르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 시리즈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만큼 로키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로키 시리즈 중에서 볼만한 작품은 둘 정도입니다. 바로 이 로키와 그리고 로키 발보아죠. 물론 로키2도 재밌긴 합니다. 사실 로키3까지는 볼만해요. 저는 로키4도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어서 좋아하긴 합니다. 사실 드라고와 싸우는 모습은 정말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무척 납득될 만한 이야기였거든요. 아직 냉전시대였고 그리고 로키5는 세상에 이 엉망진창인 작품조차 조금은 신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작품으로서는 평작 수준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만 로키라는 영화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치 로키 발보아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복서 중 한 명이었다고 해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더러 왜 있잖아 조지 포먼, 무하마드 알리의 시대가 있었고 슈거레이 레너드, 마빈 해글러, 토마스 헌즈, 로베르토 듀란의 시대를 지나서 마이크 타이슨 그 사이에 로키 발보아가 있었지? 라고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산 종마 말이지? 하고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많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위대한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로키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로키가 위대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스타가 탄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기술적으로는 스테디 촬영 기법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제작 배경의 드라마틱한 성공, 한없이 힘겨운 인생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하얀 입김을 훅훅 불며 러닝을 하는 씩씩한 청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로 환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키 리뷰 시작합니다. 로키는 감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로키의 드라마는 아폴로 크리드의 말처럼 감성적이죠. 한겨울의 쓸쓸함과 정체 모를 따뜻함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로키의 드라마입니다. 로키를 감상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키 특유의 감성이고 다른 하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로키는 미국적인 영화입니다. 미국의 정서와 미국의 논리, 감성, 갈등과 해결이 모두 미국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미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 아메리칸 드림. 그것은 미국인들이 스스로 지니는 하나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전쟁의 성지입니다. 마침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칠면조와 같은 미국식 정서와 미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영화가 얼마나 미국적인지를 그리고 이 영화가 왜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고려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로키를 이해하는 관점은 셋입니다. 하나는 감성, 다른 하나는 미국,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청춘이죠.
주인공 로키는 삼류 복서입니다. 클럽에서 도박, 내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싱을 하는 복서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벌써 60전을 넘게 펼쳤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 복싱 선수라기보다는 지하 무대에서 아무렇게나 주먹을 휘두르고 미래가 없는 선수 생활을 근근히 영위하는 인물이죠. 스파이더 리코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로키가 받는 돈은 그야말로 푼돈입니다. 경기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귀가한 로키를 반기는 것은 두 마리의 거북이와 금붕어입니다. 거북이의 이름은 커프와 링크, 금붕어는 모비딕입니다. 커프와 링크는 커프링크스라고 소매를 잠그는 단추를 의미하는 거죠. 모비딕은 거대한 흰 고래입니다. 백경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귀가한 로키는 거북이에게 말을 거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대사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대배우의 첫 대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척 충격적입니다. Hey, your old man did pretty good tonight. Why weren't you there, huh? You should have seen me. You guys hungry? No? Here you go. Here you go. You want to see your friend Moby Dick, huh? How you doing, Moby Dick? You miss me today or what? Huh? Here you go. Say hi. You know, if you guys could sing or dance, I wouldn't be doing this, you know? 스텔론의 연기는 빈말로도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죠? 특히 어눌한 발음의 문제인데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 역시 저처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러려니 하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무척 어눌하고 독특한 발음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도 실베스타 스텔론의 발음이 개성적으로 들리니까 미국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발음이 독특한 배우로는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있습니다. 허나 처음에 어색해 보이는 실베스타 스텔론의 모습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무척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친구가 처한 상황은 영화의 드라마에 한없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삼류복서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로키는 고리대금업자의 수구먼, 정확히는 마피아같이 보이는 불량배의 수구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키는 사실상 깡패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키는 이토록 험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모질지가 못합니다. 말로는 손가락 부러뜨린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점에 새로 일하게 된 폴리의 여동생 에이드리안에게 반해서 혼자 집에서 대사 연습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북이 사료에 나방이 더 많다고 에이드리안에게 건넬 농담을 혼자 연습하는 모습은 무척 귀엽죠. 로키는 그런 남자입니다. 말하자면 로키의 인생은 한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영화가 계속해서 필라델피아의 어두운 거리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순수하게 에이드리안을 사랑하고 주변인들을 아낍니다. 특히 로키가 동네 소녀 리틀 마리가 동네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자 직접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의 절정이죠. 이 겨울에 제가 추천할 만한 영화로 떠오르는 몇 가지의 영화 중 하나가 분명히 로키일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로키는 너무나도 암울한 환경에 처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결코 흔들리거나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로키의 매력이죠. 자기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사람. 로키는 에이드리안과 달달한 연애를 시작합니다. 30이 되도록 남자 한 번 못 사귀어본 소심한 에이드리안과 이 순수한 삼류복서의 연애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의 사랑답게 소박하지만 결코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아이스링크에 갔을 때 로키와 에이드리안은 아이스링크를 빌리지만 그게 그리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로키가 에이드리안에게 병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돈을 건네서 딱 10분만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 근사한 데이트 코스는 아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불만을 지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꾸 몇 분 남았다고 재촉하듯이 막 외치는데도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둘이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는 로키에게 일생일대의 빅샷이 찾아옵니다. 아폴로 크리드. 마침 이 챔피언의 상대였던 도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도전자를 찾거나 경기를 미뤄야 하는데 이 경기는 하필이면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경기란 말이죠. 이미 체결해 놓은 계약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인 이유로 경기가 속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미국식이죠. 하지만 도전자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5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5주 동안 몸을 만들고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몸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을 고르기로 하는 겁니다. 클럽에서 2주에 한 번 경기를 하는 복서들이라면 어떨까요? 아폴로 크리드는 기막힌 생각을 합니다. 무명에게 기회를 주자. 미국은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그 대상으로 고른 것은 로키입니다. 로키를 고른 이유는 단 한 가지. 로키의 닉네임이 이탈리안 종마, 이탈리안 스텔리온이기 때문이죠. 단지 그 닉네임이 멋지다는 이유로 그 닉네임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아폴로에 의해 도전자로 내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키에게 연락이 갑니다. 마침 체육관의 관장 미키와 싸워서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미키는 로키가 재능이 있으면서도 고작 깡패 비슷한 일이나 하는 것에 쓴소리를 퍼부었거든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로키는 화가 나고요. 아무튼 당연히 스파링 제의일 줄 알았던 로키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로키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일단 아폴로 크리드가 로키를 선택한다는 사건은 완전히 우연입니다. 이 우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과 개연성이 담보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연한 일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복권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복싱은 로키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죠. 로키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에이드리안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복싱 이야기거든요. 이 일은 끝까지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코를 다치지 않은 것이 자부심이라는 거. 로키가 에이드리안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키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로키 같은 복서는 아마 3라운드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일단 로키 같은 복서는 기껏해야 4라운드, 6라운드 복서에 불과할 것인데 그렇다면 기량과 체력도 그 정도에 불과할 거란 말이죠. 같은 체급의 세계 챔피언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에서도 너무 큰 차이가 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합을 견딜 만한 체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15라운드를 뛴다는 것은 엄청난 복싱 엘리트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로키가 방황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미키가 찾아옵니다. 미키는 로키를 훈련시키려고 하지만 로키는 미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감정 연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로키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미키와 그런 미키에게 전에 싸웠던 일의 서운함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해내는 로키. Hey, look, hey, Mick. I need your help about 10 years ago, right? 10 years ago. You never helped me. You didn't care. Well, if you wanted help. 10 years you come to my house. Huh? What's the matter? You don't like my house? My house stink? That's right, it stinks! I ain't asked no favors from you. Don't slum around me. Talk about your prime. What about my prime, Mick? At least you had a prime. I ain't had no prime. I ain't had nothing. Legs are going, everything is going. No one's getting enough nothing. Guy comes up, offers me a fight. Big deal. Want to fight the fight? Yeah, I'll fight the big fight. I wouldn't want to fight that big fight. What's gonna happen to me? I want to get that. I want to get that. And you want to be ringside and see it? Do you? You want to help me out? Huh? Do you want to see me get my face kicked in? Legs ain't working. Nothing's working. They go on, fight the champ. Yeah, I'll fight him. My face kicked in. And you come around here. You want to move in here with me? Come on in. It's a nice house. Real nice. Come on in and move. It stinks. Want to help me out? Well, help me out. Come on, help me out. I'm standing here. 결국 돌아서는 미키를 얼른 달려가서 붙잡는 로키의 이 감정의 기복은 이 영화의 백미죠. 결국 로키는 차근차근 모든 일을 봉합하는 겁니다. 에이드리안과 폴리의 갈등도 중간에서 잘 중재하고 늘 수구먼 자리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인 폴리도 잘 다독입니다. 그리고 미키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로키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 고리대금 업자와도 적절히 끝내고 말이죠. 담배도 끊었습니다. 아폴로와의 경기를 진심으로 대하려고 결심하고 갈등을 모두 끝낸 로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이드리안이 일하는 반려동물 용품점에 묶여있던 강아지 버커스죠. 로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 두 마리 거북이와 금붕어 그리고 버커스입니다. 버커스, 금붕어, 거북이들은 모두 갇힌 신세입니다. 답답한 철창에 갇혀서 달려나가지 못하는 신세. 그것이 로키가 처한 인생입니다. 캄캄한 필라델피아의 밤은 로키가 갇혀있는 철창의 다른 이름이죠. 하지만 로키가 아폴로와의 경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을 때 버커스는 철창을 나와서 로키의 곁에서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로키의 계단 장면이죠. 사실상 이 로키의 계단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로키를 괴롭히던 일들은 끝났습니다. 로키는 그 모든 괴로움과 갈등과 가난, 오해와 상처를 마치 5알의 달걀을 생으로 마시듯이 해소해버렸습니다. 로키는 다 버리고 홀가분한 상태로 철저하게 훈련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로키라는 인물의 성장이 드러나는 장면이고 드라마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결이죠. 뒤에 이어지는 경기는 사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아한 사족이죠. 경기를 하기 전 에이드리안에게 로키가 하는 말은 로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15라운드까지 버티는 것이 목표라고 말이죠. 로키는 무사람들의 말처럼 대전료를 노리고 경기를 받아들여 고작 3라운드도 못 버티고 쓰러지는 양아치 같은 복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로키의 자존감은 더 높은 것을 원했습니다. 로키가 바라는 것은 아폴로와의 대결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로키의 말만 따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링 위로 도전자와 챔피언이 올라옵니다. 아폴로는 대놓고 엉클샘 코스튬을 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징집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이죠. 그야말로 아폴로는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조 프레이저의 깜짝 등장이 있고 이제 경기가 시작되죠. 이 경기에서 참 좋았던 것은 1라운드의 사건입니다. 로키가 아폴로를 다운시킨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로키의 자랑은 코거든요. 코를 다친 적이 없다는 것이 자부심이었어요. 에이드리안에게도 자랑했었죠. 미키는 그게 불만이었고요. 어쩌면 코를 다친 적이 없다는 로키의 자랑은 제대로 된 인생과 맞서지 못하고 피해 다녔던 로키의 과거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복싱 인생이 말이죠. 근데 아폴로와의 이 경기, 로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딪히기 위해 준비한 이 경기에서는 딱 1라운드 만에 코뼈부터 부러집니다. 무척 상징적인 일이죠. Your nose is broke. How's it look? That's an improvement. 결과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경기는 끝났고 로키는 15라운드까지 버텼습니다. 아폴로 역시 로키에게 경의를 표했고 로키는 졌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묻는 인터뷰 따위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에이드리안을 애초롭게 부르는 로키의 모습을 끝으로 이 젊은 상처 입은 복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en the 15th round you're coming out?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 split decision. 8-7 for Creed. Those fans out there declare the rematch. 훌륭한 작품입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재미있는 작품이죠. 무척 많은 후일담을 남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테디캠 촬영 기법이라든지 로드워크를 할 때 과일을 던져준 것이 실제 상황이라든지 필라델피아의 미술관의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새벽에 몰래 찍은 것이 로키의 계단 장면이라든지 아이스링크를 빌린 것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든지 혹은 제가 앞서 언급한 미키에게 울분을 토하는 로키의 내용이 원래 대본에는 없는 실베스타 스텔론의 즉흥적인 애드립이었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 사람 천재입니까? 전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연에 의존하고 있고 다소 전형적인 설정의 인물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키 특유의 감성적인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드라마의 완성도와 몇몇 장면들의 존재감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화의 결말이라 할 수 있는 로키의 계단 장면의 임팩트는 그야말로 큰 경기를 앞둔 로키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녹여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합니다. 물론 복싱 장면도 굉장한 임팩트와 자연스러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두 배우의 몸도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15라운드에 이르는 이 경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상상이 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선택한 결말, 로키에게 승패 따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로키가 진정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 주인공이 이겨야 한다는 공식에서 벗어나 주인공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 순수한 열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영화를 뛰어넘어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된 것이 바로 이 로키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죠. 복권과도 같은 기회를 맞은 한 청춘이 그 기회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처절하게 부딪히는 이야기. 추수감사절을 지나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로 이어지며 갈등이 해소되는 로키의 이야기는 이 겨울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리뷰하고 싶었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는 로키의 마지막 작품이죠. 로키 발보아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